그러면 추석 수업 관련 뭐? 긴장했어요?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덕성여고 고2 뭐 독서 수업. 강서영. 수업 금토일인데 그 중에 덕성 수업은 금요일 1시부터 2시 35분까지가 국어예요. 그런데 이때 뭐 할 거냐면 1번 추석 선물 세트가 나가겠죠. 캠처럼 과제를 말아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2번 2020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독서 해설 영상이 나가면 시청하고 복습하기.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1번이 끝날 거예요. 등원을 한다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등원하지 않은 친구들은 1번과 2번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등원이 가능한 친구는 1번을 수목금에 끝내시고요. 토일에 2번을 하시면 모르는 거 지르는 데까지 끝나고 토일은 2번만 하는 거니까 나눠서 공부하는 게 되겠죠. 외부 지문이랑 교과지문. 됐어요? 이게 되면 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 주에는 뭐가 나갈 거냐면 외부 지문 관련된 문제들만 나갈 거예요. 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목표는 추석 연휴까지 목표는 교과서 끝내기 그리고 모의고사 시청하고 복습하기가 추석 연휴 1월까지 해야 될 역할.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국어 수업 말고 다른 시간표는 다른 쌤한테 물어보세요. 됐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결석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실까봐 생각을 좀 했고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거일 것 같아요. 152쪽 가겠습니다. 순자 성악살.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의 성악살입니다. 오른쪽 제재 안내 가겠습니다. 이 글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규정. 밑줄 쳐보시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규정한다. 얘를 세 글자로 성악설이라고 하겠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면서도 인간의 선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힌 순자의 성악설을 설명하고 있다. 또 동그라미 상선설. 그럼 당연히 성악설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면 이와 반대 역할을 하는 성, 선, 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두 가지는 대조가 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보세요. 인간의 본성 즉 동일한 또는 하나의 소재 또는 화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악하다, 어떤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볼 거라고요. 그래서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재 또는 하나의 화제가 될 거고 악하다와 선하다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할게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관점을 대조 동그라미 당연히 악하다 선하다는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순자의 성악설의 특징을 밝히고 있으며 순자가 4단계로 나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래 맹자의 성선설 먼저 갑시다. 맹자는요 선으로 갈 수 있는 4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말들의 풀이가 나와있고 간단하게 본다면 인, 의, 예, 지라고 해결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어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질다.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공무원에 돼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이 예진이가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어질다라고 설명할 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표를 저지른다면 어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의라고 하는 건 의로움이 될 거고요. 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의, 예절. 지라고 하는 건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순자의 성악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맹자의 선선설을 먼저 보고 성악설을 기점으로 비교대조하시면 내용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본문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순자는 순자 동그라미 제목에도 나와 있는 인물이니까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 가로쳐 보시면 성악설이죠. 이게 바로 성악설. 아래 보시면 중심 화제이다, 뭐 제재이다 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근거 체크. 왜 성악설을 주장하는 거야?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뒤에는 근거가 나올 거고요.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가로쳐 보세요. 아래다가 적어 놓으실까요? 공통점?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될 거야. 순자와 맹자가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가 되겠죠.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끊어. 한 문장으로만 알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다. 즉 태어날 때 결정이 된다가 되겠죠.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 이어서 볼게요.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모. 여기서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담화 표시는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거야. 대조. 그러나처럼. 앞에 나온 내용을 뒤집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될 겁니다. 갈게요.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 주목한 맹자 가로쳐 볼까요? 맹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주목한대요. 와 달리도 세모 쳐보실까요? 달리라고 하는 담화 표지도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을 뒤집으니까 대조가 되겠죠. 순자 동그라미 눈으로 볼게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밑줄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 명시됐으니 확인.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욕구 가로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욕구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와도 통합니다.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 밑줄.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는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와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자가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밑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욕구대로 갔을 때 다툼이 생긴다면 아래 가로 열어보세요. 아래 가로 열어보시면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거기 가로 열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다툼 안에는 반드시 이기심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될 거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속에 나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녹아져 있겠죠. 그 내용을 풀기 시작할 거예요. 뒤부터 볼게요. 순자가 볼 때 이런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왜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는지 근거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로 열고 가로 닫힌 부분을 보셔야죠. 그러나 세모 또 앞문장을 뒤집겠네.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오히려 가로쳐보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 같은 말 선한 행동이 되겠죠. 선한 행동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래 머릿말 보세요. 머릿말 보시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점만 별빛 새겨박아 보시면 1문단의 전개 방식상 특징 내신이나 모의고사 작물 문제 유형이죠. 1문단은 1번 글의 중심화제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여시면 성악설 여기서 말하는 중심화제라고 하는 건 성악설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춘자와 맹자의 주장이 지닌 공차를 설명한다. 어렵지 않을 거고. 세 번째 질문 밑줄 호기심 밑줄 이어질 내용 예고 밑줄 아래다가 vs 이번 종합고사에서 다른 학교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도입부 또는 뭐 머릿말 또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부분은 얘들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구분되어 제시된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구분되어서 제시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도입부에서? 틀린 말이 되겠죠. 중심 화제를 소개하는 거지 그 화제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첫 문단부터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건 중간 부분 좀부터 들어가야 성립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화제가 나왔으니까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도 구분되는 거야 라고 구분 짓는 건 착각일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주의해서 같이 묶어보시면 문단별 역할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이어서 볼게요.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 정, 려, 위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로쳐보세요. 가로치시고 위에다가 vs 맹자의 성선설 인, 의, 예, 지와 구분하셔야죠. 맹자의 성선설도 4단계 인이의 순자도 인간의 마음작용을 성정려위라고 4부분 두 가지 구분하시라고 한 번에 적어놨습니다. 인이의지가 간편해서는 인이의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4부분은 밑줄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 그러면 성이 먼저 움직이고 정이 움직이고 려가 움직이고 위가 움직인다가 되겠죠. 근데 성정려 위가 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아래 가로 열려 있는 부분 가겠습니다. 첫 단계인 성은 성 체크 크게 체크해놔. 그래야 개념 잡히죠. 여기 밑줄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본성 체크. 본성 아래 가로 여시면 또는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망. 본성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인 본성. 둘째 단계인 정은 정도 체크하셔야죠.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 생기는 감정 체크. 이 감정은 바로 여시고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처음 느껴지는 감정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도아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상대생이 서 있어요. 도아 첫 마디는요. 뭐야 라고 놀라겠죠. 왜? 아무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게 지금 보고 있는 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자마자 느끼는 그 감정.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단계인 려는 려 체크.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로 밑줄 사고작용.
이 려는요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이 일어나거나 선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려가 될 거야. 가치 판단 또는 선악의 구분. 넷째 단계인 위는 위 체크하셔야죠. 선택이 끝난 다음에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인 실천. 의지적 아래다 가로 여시고 능동성이라고 적어보실까요? 의지적으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니니까 능동성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죠. 아래 박스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4단계를 구체적 상황과 연결 바로 예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내가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성은 본성 네모 가로 열고 성. 본성이라고 하는 건 성이었죠. 성정여 위중의 성. 성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싶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당연하겠죠.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욕구라고 했으니까. 그때 떡과 음료수를 본다면 여기 정이 나오겠죠. 입에 침이 고이면서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윗줄 감정이 일어날 것. 정, 두 번째 단계 정. 눈으로 볼게요. 내가 당연히 먹을 자격이 있는데 부당하게 먹지 못하게 한다면 노여워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고 먹을 차례가 온다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감정이 생길 거야.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넘어가서 그렇지만 인간은 본성과 감정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성과 감정대로만 움직인다면 동물이 되겠죠. 그죠?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겠지만 감정의 여부도 있겠지만 생각의 여부도 존재할 테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바탕으로만 움직인다면 동물이 될 거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설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고민 밑줄. 여기서 말하는 고민이 바로 사고작용이 되겠죠. 사고작용요. 이런 고민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릴 수 있다. 밑줄. 악이 되겠죠. 악. 또 밑줄.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과 나누어 먹거나 그들에게 다 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이 되겠죠. 선.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해서 려 단계에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결정할 거야. 눈으로 볼게요. 사실은 혼자 다 먹어버리거나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냥 먹고 달아나는 것이 본성에 충실한 행동이다. 왜? 순전에 성악설을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이 글을 쓰면서 도망가는 것이 당연히 본성과 맞다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러나 사람들은 밑줄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악설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가 되겠죠. 성악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 밑줄입니다.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 같은 말 성선설. 성선설 아니죠. 선한 행동. 선한 행동.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 같은 말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밑줄 참는 작용이 순자가 마음의 넷째 작용으로 파악한 위. 오른쪽 날개 보세요. 춘자가 말하는 위라고 나와 있는 날개 화살표 연결할 거야. 갑니다. 춘자는 본성은 본성 동그라미 밑줄 비록 악하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후천적 노력. 밑줄 얼마든지 선한 방향으로 악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밑줄. 그렇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단계는 위 동그라미 사람의 선천적 욕망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밑줄 인간의 능동적 행위. 그래도 바로 아래에 꼭 알아두기 별표 5개 박아보세요. 성정력 위라고 하는 4가지를 순자가 제시했지만 결론 부분 사고를 바탕으로 혼자 먹었을 때와 나누어 먹었을 때 본성대로 갔기 때문에 결과가 악 또는 본성을 거슬러서 결과가 선이 되는 케이스 2가지로 나올 수 있다. 무조건 선악설이라고 해서 나쁜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나와 있는 구절 잘 보시고요. 5문단 가겠습니다. 순자는 본성대로 간다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 정, 려 위에서
성은 성 동그라미 밑줄 악. 반면에 위 동그라미 위는 선. 왜? 위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라고 했으니까요. 눈으로 볼게요.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기 밑줄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지고 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 그리고 5개. 이게 바로 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본성이 악한데 그 본성의 결과, 즉 악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순자의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으면, 위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했죠. 인간의 능동적 행위.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밑줄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 결국 본성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의지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다라고 설명을 한대요. 오른쪽 6문단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밑줄 비판의 이유가 나와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 밑줄. 이게 바로 순자가 맹자를 비판한 내용이죠. 본성에 대해서도 너는 뭘 알지 못하고 후천적인 의지를 갖기 위한 노력도 너는 구분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한대요. 그리고 맹자의 말대로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라면 현실의 인간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인간은 본래 착한 존재라면 애초부터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맹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강조점은 등자에게 두었는데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은 소임, 군자는 도덕성만이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생리적인 면만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임이라고 했고요. 군자는 도덕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군자도 결론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있는 발언이 될 테니까 이번에 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맹자는 밑줄 사실상 군자의 도덕성만을 인정. 두 번째 밑줄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근거한 군자의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자질만을 인정. 그럼 결국 맹자는 일반 백성을 좀 깔보고 있는 거고요. 무시하고 있는 거고 군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높이거나 군자들의 상황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맹자의 입장에선 일반 백성들아 너희들은 혼자서 무언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군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군자를 따라다녀야 돼 라고 하는 거니 안에 조그마한 글씨로 신분제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성들은 천박해. 군자의 말을 들어 라고 한다면 군자들은 당연히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할 거고요. 일반 백성은 그 아래에 위치할 테니까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이 되겠죠. 순자는 어떨까요? 순자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하는 그 본성, 누구의 본성을 가리킬까요? 그래 내려가서 볼게요.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밑줄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순자는 군자와 일반 백성을 구분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맹자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군자 필요 없고 일반 백성 필요 없고 사람이라면 다 악해 라고 말했던 게 순자. 맹자는 군자는 본성이 도덕성이니까 괜찮아. 일반 백성은 아니야. 생리적인 요구만 중요시하니까 맹자는 사람 유형을 나눈 거고요. 그럼 바라보는 관점부터가 다르죠. 가장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의 본성과 가장 악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임금이나 도척의 본성이 같다고 보았다. 그럼 결국 훌륭한 사람의 표본과 악한 사람의 표본이 같다라고 하는 건 본성은 같지만 의지를 실천했냐, 의지를 실천하지 못했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겠죠. 마지막 성정력 위에서 위라고 하는 단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능동적 행위 또는 의지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끝낼 거야. 같이 볼게요. 순자가 같다고 본 본성은 밑줄 생리적 감각적인 본성. 이거는 성정려 위 중에 성이 되겠죠. 성 본성적인 측면이니까. 그렇다면 도덕성 동그라미 아래 밑줄 위. 도덕성을 갖고 갖지 않고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위 단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도덕성은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의 결과. 같은 말 능동적인 행위, 같은 말 의지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맹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편가르기처럼 나눈 거고, 순자는 사람을 나누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과 의지에 주목을 한 거니까 순자의 입장이 조금 더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학습활동 156쪽 15분? 10분? 볼게요. 156쪽 순자가 주장한 인간의 마음작용 4단계를 정리해보자. 성정려위 4단계 나와 있고요. 의미는 아까 밑줄 치면서 같이 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2번 별빛 3개 박아보세요. 맹자와 순자를 비교대조하는데 순자가 맹자를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지는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빛이 박으라고 말씀드렸고 2번 갈게요.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밑줄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가 있으니 밑줄 본문 성선설이죠.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 동그라미 본성이 선하다. 성선설. 그렇게요?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말 악한 행동이 되겠죠?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말 악한 행동. 악한 행동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동그라미 치근지심이죠. 치근지심. 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동그라미 수오지심. 수오지심. 공경하는 마음 동그라미 사양지심. 누구나 가지고 있고 여기 동그라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시비지심. 시비지심. 누구나 가지고 있다.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방금 봤던 내용 한 번 더 반복이니까 잊지 않을게요. 예시다가 가겠습니다. 춘자의 관점 동그라미 관점 구분해야죠. 동일한 화제,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관점이 다르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비록 악하다. 성악설이죠. 인간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이를 억누르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밑줄 실천적 의식. 그럼 성정려위라고 하는 4단계 중에 위단계가 되겠죠. 순자가 말하는 성정려위 중에 위단계. 반면 맹자 체크하셔야죠. 관점 비교 맹자 동그라미.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성선설 밑줄 본성만 잘 지킨다면 선한 행위가 가능하다. 후천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맹자는 후천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성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오로지 3번 의는 아래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감지하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본능적으로 건물 밖 탈출. 하지만 그는 곧 연기가 자욱한 건물로 뛰어 들어갔고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길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상황이 되겠죠. 불길 해치고 층층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텔레비전 확인한 결과 왔다 갔다 3번 반복. 20가구 주민들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슬프죠. 의인은 죽었대요. 어떡해. 안타깝지 않아요?
별로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길에 갇혀 있어요. 제가 3번 들어가다가 다 살렸어요. 며칠 죽었어요. 어때요? 왜 웃냐? 어때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1번 춘자와 맹자의 관점에서 할게. 춘자의 관점 내용 할게요. 의인의 행동은 밑줄 살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본성. 얘는 성정, 려, 위 중에 성이죠. 불구하고 밑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발현. 성정, 려, 위 중에 위요, 위. 그러나 맹자의 관점 동그라미. 맹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얘는 뭐야? 선한 사람이야. 끝나겠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인은 본성이 착한 거야. 그 뒷말은 할 필요도 없겠죠. 맹자는 간단하게 본성만 생각하니까요. 2번 더 조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더 조사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학교 수행평가 정도가 되겠죠. 왼쪽에 성모선악설이라고 하는 건 안 나오겠지만 선악과는 관계가 없다. 사람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게 성무 성악설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됐죠? 여기까지가 춘자의 성악설이었습니다. 눌러주세요.